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일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9월 28일이면은 서울 수복이 되고 9월 15일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올해도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이 몇 주년이 해가지고 크게 행사를 하고, 인천에도 행사하는 거 뉴스나 각 방송이나 유튜브 자세히 보니까 참 그렇게 우리는 6.25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양쪽 북한하고 남한하고 민간인까지 다 합쳐 한 600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6.25 대해서 3일의 연구원 책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참 한스럽고 그래요.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메가더 장군의 큰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의 공적보다도 더 큰 공적이 박양수가 먼저 한국 해군의 대위죠. 그분이 정탐을 먼저 한 거죠. 인천을 싹 정탐을 하니까 인천에 인민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가더 사령부에다 보고를 하니까, 메가더 사령부 정보 담당 클라크라는 대위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싹 두 번째 그 맞는가, 정보 수집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니까 한국 해군에서 정보 수집한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가더한테 보고니까 메가더가 자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 힘들으니까 미국의 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메가더 보고, 인천 상륙작전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인천에 40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병력이. 그리고 무기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력하고 같이 군함을 타고 가서, 이제 인민군이 많아갖고 도저히 상륙을 못하게 생겼으면은 배를 타고 내가 후퇴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인민군이 없어갖고 상륙할 수 있으면은 상륙을 해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허리를 잘라버려야지. 허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이건 낙동강에서 너무나도 유엔군이 많이 희생된다. 그러니까 이건 꼭 인천 상륙 작전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홀린스 합참의장이랑 참모총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말리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데, 박헌희가 모태똥한테 도움받으러 이제 갔더니, 모태똥이가 박헌영 보고, 메가더는 허리를 잘라서 전멸시키는데 전문가니까 반드시 인천으로 이렇게 미군이 메가더가 상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인천 방어를 튼튼하게 자르라. 김일성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래서 모태똥이가 박헌영한테 이야기하고, 박헌영이가 이제 김일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태똥 이야기에 의하면은 메가더는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전멸시키는데 전문가니까 반드시 인천으로 메가더가 상륙을 할 거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보고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콧웃음을 치면서, 인천으로는 상륙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뻘이 많아갖고 저 4km까지 막 이렇게 뻘이 많은데 어떻게 군함이 이렇게 벽에다가 육지에다가 배를 접안해서 물건을 나르고 병력을 상륙시키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미군이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갖고 딱 묵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천이 이제 이렇게 뻘이 많고 물이 간만에 차이가 심한데, 한 달에 딱 한 번 물이 꽉 찰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물이 오면은 그냥 꽉 찰 때가 9월 15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딱 2시간이 물이 꽉 찰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상륙 준비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5일 날 오전에는 월미도 이제 상륙을 했지, 해병대가. 그래서 교두보를 딱 준비를 해놓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딱 1시간인데, 7개 사단이 이제 7만 명 갔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대는 어디, 어느 부대는 어디, 부대 쫙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벽에 붙어가지고 물이 찼을 때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그냥 사다리 놓고 막 상륙을 했죠. 1시간 만에 병력이 다 올라갔죠. 상륙을 끝내버렸죠. 그래서 끝냈어요. 그랬는데 인천 가서 상륙을 해보니까 월묘대 400명 정도밖에 없더래요. 그 400명도 정규군이 아니고 남쪽에서 모집은 의용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40만이 이렇게 남쪽에서 뽑은 그 의용군이라고 그래요. 의용군이 있는데 그분들로 400명이 채워졌더래요.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을 방어는 인민군 18사단이 있어요. 인민 18사단은 전차가 20대가 있고 병력이 아주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손실이 없어서 아주 튼튼한 사단이에요. 그랬는데 50년도 9월 13일 날 지금 메가더가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일본 사세보 항에서 지금 남해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목화패도를 거쳐서 서해를 해서 지금 인천을 가는 항해 중이에요. 그러는데 인민군 18사단 수원에 주둔해 있었어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방어하는데 인민군 18사단을 9월 13일 날 외관으로 보내버렸어요. 만약에 외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원에 그냥 있었으면은 20대 전타에다가 곡사포에다가 박격포에다가 그냥 화력이 아주 좋잖아요. 쫙 인천 앞에 월미도에서부터 그냥 진을 치고 일개사단이 진을 치고 있었으면은 절대 메가다가 상륙을 못해요. 그러면은 김일성은 인력의 세계 스타가 돼버리고 메가다는 그냥 병신돼 버리는데, 이 모태통이가 박헌영을 통해서 김일성한테 그렇게 인천을 방어를 잘하라고 했는데도 그까지 것 해버려가지고 인민군 18사단을 외관으로 보내서 병력이 없을 때 메가다가 싹 상륙을 해서 인력의 메가다가 스타되고 김일성이가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인민군 18사단이 이게 뺀 것을 전쟁이 이제 50년도 11월 달에 강계에서 이게 모였을 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렇게 스탈린한테 어떻게 보고면 되겠느냐고 이제 그거 안전 참모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박헌희가 인민군 18사단만 외관으로 안 보내고 인천을 막았으면 메가다를 막았었는데 18사단을 외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메가다가 상륙해서 낙동강에서 무너져서 이렇게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김일성이가 한전을 뛰면서 박헌희 막 죽이려고 임금병 막 던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바보 때문에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인력의 스타 돼서 유명해져 버리고 김일성은 바보 되고 인민군에 패전한 거예요. 이거 세밀히 설명하더는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3년 동안 6.25를 치르고 남북한이 600만이 죽었는데도 지금까지도 6.25를 세밀히 이렇게 연구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요. 하여튼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이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을 기르고 의식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간에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일전쟁은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조선에. 그래서 이제 조선을 딱 점령하려고 보니까 청나라 때문에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조선을 점령을 하지,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조선을 점령할 수 없다. 이게 갑신정변 때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병력을 양성시키고 이제 군비를 확장해 가지고 지금 조선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때가 왔다. 이참에 그냥 천국을 끝장내 버리자. 갖고 아산말에서 그냥 해가고 쉽게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평양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평양에서도 그냥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일본군, 저 청나라군을.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어디로 내면 대련으로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북양군단이라고 그래서 이용장이가 이끄는 이제 함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청나라는 함대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북양함대, 중대, 뭐 남쪽에 이렇게. 그러는데 이름만 함대지, 이 함대를, 북양함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북양함대를 운영하라고 돈을 준 것을 서태후가 이화장을 진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화장을 진 거예요. 다른 돈도 합쳐서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3분의 1을 들여서 이화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쓰고 놀고 그랬다고 그래요, 서태후가. 그러니까 군인 운영하라고 준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세상에 이화원을 짓고 생일잔치를 하고 먹고 놀고 거기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북양함대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봉급도 안 주고, 그리고 무기도 개발하고 군함도 더 새로 건져오고 해서 현대화 무기로 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를 다 가져가 버려서 이렇게 쓰느냐. 그래갖고는 이제 세상에 저런 서태후 같은 인간을 우리가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군인들이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일본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뭐 북양함대 6척이 군함 6척이 무너질 때 일본 군함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울 의욕이 있고, 그리고 무기가 개발되고, 그래 싸움에서 이기는데 의욕이 없고 무기가 개발되지 않으니까 그냥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용장은 이렇게 아편 전쟁 때 참 영국한테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것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청나라도 무기를 근대화해야 된다, 개발해야 되고 근대화해야 된다, 군함도 근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장은 군인 개혁에 아주 열심을 다하고 그걸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러는데 원세계는 서태후고 같이 마음을 맞춰갖고 이제 서태후 비율을 맞춰갖고 출세하려고 이용장애가 군인 개혁을 나가는 것을 그렇게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태후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원세계가. 그래가지고 원세계는 군 개혁을 신경을 안 쓰고 서태후 말만 듣고, 그리고 이용장은 개혁을 해서 군인을 현대화시켜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용장하고 이제 원세계하고 이제 했는데, 이용장 말만 들었으면은 청나라하고 싸우면서 뭐 지지도 않고, 그리고 청나라가 저렇게 무너지지도 않는데, 이용장 말을 안 듣고 원세계가 서태후 말을 듣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군인 개혁을 못 해갖고 뭐 이제 일본하고 싸워서 지고, 그리고 뭐 너무 부패하고, 그리고 뭐 서태후가 죽은 다음에 1920년경에 이제 손모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렸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청나라는 서태후에 의해서, 원색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조선은 민비나 대원군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1840년에 아편전쟁을 통해서 이거 현대화해야지, 이거 현대화하지 않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유신을 해가지고 뭐 현대 무기로 개발해가지고 군인을 양성해서 그냥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까지 점령하고 태평양까지 점령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하와이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앞을 내다보는 시각하고 조선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시각하고 청나라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유신을 해서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제일로 강국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동학난에 의해서 동학난 진압으로 온 일본군에 의해서 그리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조선을 점령하지, 그럼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웠을 때 대련에서 그냥 완전히 청나라 함대가 그냥 침몰되고 전멸된 것은 서태후에서 전부 다 그냥 군 운영비를 다 갖다가 이화원에 쓰고, 그러는 말이냐, 청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조선도 망하고 일본이 이제 한국 오고 만주 오고 북경까지 쳐들어가는 이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암탉이 울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제 속담도 나오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 일이지 저런 싸움을 하고 정치 같은 것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